모바일 프로그래밍 및 응용 2주차 수업 중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AVD 명칭과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육 자료에는 헬로우 안드로이드라는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앞전에서 만들었던 저희 동영상에서는 저희가 펄스트 EX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죠. 그 화면을 띄워서 여기 AVD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1번 동영상에서 만들었던 그 결과에 있죠. 그래서 타이틀 부분에 아이콘을 표시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자, AVD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가상 폰 이 자체를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전원 버튼을 클릭하면 전원이 켜지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그 아이콘들 가지고 대부분 응용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아래쪽에 보면 플레이 버튼의 반대의 모양 같이 생긴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처음 홈으로 돌아가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위에 보면 지금 시간이 표시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뭐 오전인데요. 지금 2시 3분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9월 14일 월요일 날짜는 제대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상단을 클릭하기, 지금 날짜를 클릭했더니 구글 캘린더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확인 눌러서 지금 캘린더를 가서 정보 확인 중 해서 지금 구글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휴대전화하고 이제 계정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 그 구글 캘린더와 연동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여기 가운데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홈으로 가죠. 그리고 위에 상단에 있는 시간 여기를 클릭하면 딱 나왔다가 사라진 게 보이죠. 자, 제가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의 버튼들이 보이는데요. 상단의 버튼 중에서 회전 버튼을 제가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 위로 올리고 이 상태에서 이 그 폰에 회전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진짜 회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래쪽이 화면에, 메인 화면에 지금 크롬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크롬을 실행시켜 볼게요. 자, 크롬을 실행시켰더니 제일 처음에 구글 이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안에서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 화면을 가로 세로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도 가능한데요. 컨트롤 키와 그 방향 키, 오른쪽 왼쪽 키 있죠? 이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방향 전환이 화면 그 폰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그 방향 전환이 되죠. 다시 방향 전환을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방향 키 왼쪽 키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됐습니다. 자, 위쪽을 제가 더블 클릭해서요. 자, 방향 전환 불을 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어때요? 폰은 돌아갔으나 화면은 그대로 있죠. 왜냐면 방향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방향을 올바르게. 그래서 상단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 이 방향 전환을 불을 켜야 방향 전환이 된다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폰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다시 제가 홈을 눌러서 홈 버튼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빨간 홈은 이 유튜브의 홈이고 이 아래쪽에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할 건데요. 마우스로 포인터로 홈 화면을 위로 드래그를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는 가능한 앱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개발했던 펄스트 EX도 보이네요. 먼저 카메라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바로 앞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제대로 못 찾아서 드라이브, 메시지, 설정, 시계, 전화, 파일, 캘린더, 카메라 여기 있네요. 바로 보였었는데. 자, 카메라를 클릭하면 카메라가 동작을 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Go It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상의 카메라가 보입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지금 우리가 카메라를 동작시키면 화면이 진짜 앞에 비춰지는 화면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화면은 지금 이거는 진짜 카메라가 아니니까 당연히 진짜 화면은 없죠. 그리고 교육 자료에 보면 Go It 말고도 무엇을 클릭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몇 번 사용해 본 사람은 그 단계가 다 생략돼서 Go It만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눌러서 이제 다른 것들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촬영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올려서 위로 올려서 캘린더 카메라까지 아까 봤었고요. 포토, 포토가 갤러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포토를 실행시켜서 제가 금방 찍었던 사진들이 있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어때요? 제가 2번 눌렀고요. 아까 그 테스트용으로 한 번 더 눌렀었거든요. 그래서 총 3개의 사진이 찍혀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다시 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서 우리가 나오는 확인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좀 보고 있는데요. 카메라까지 지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도 확인했었고요. 오버뷰를 배경화면은 여기서 클릭을 조금 이렇게 오래 하고 있으면 배경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경화면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개를 동작시켰죠. 카메라도 했었고 그리고 크롬도 실행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포토도 봤었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면 그 동그라미 버튼 바로 오른쪽에 네모 버튼이 있어요. 이걸 오버뷰라고 하는데요. 클릭하면 여태까지 제가 실행했던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바로 전환을 통해서 갈 수 있죠.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거 우리 폰하고 똑같이 종료하고 싶을 때 위로 드래그를 하시면 종료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료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앱 중에서 밖으로 빼놓을 때, 자, 펄스트 EX 이거를 제가 드래그 길게 옆으로 드래그를 살짝 해보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빼놓을 수가 있죠. 자, 다시 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이번에는 주소록을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빼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주소록을 아이콘만 지우고 싶을 때 자, 주소록 나갑니다. 자, 주소록을 아이콘만 지우고 싶을 때는 이 주소록을 살짝 주소록을 클릭해서 살짝 위로 드래그를 해보면 삭제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 제거 버튼하고 삭제 버튼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주소록을 살짝 주소록을 살짝 드래그를 하는데 화면이 자꾸 올라가네요. 자, 화면을 올리시면 안 되고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고 이게 드래그가 잘 안 되네요. 자, 앱을 자, 이렇게 가만히 누르고 계시면 이게 뜨고요. 그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드래그 하지 마시고 그러면 화면이 자꾸 올라지니까 조금 클릭을 몇 초 동안 하신 후에 드래그를 하시면 삭제 버튼이 뜨는데 이건 제거 버튼은 안 뜹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거라서 제거 버튼은 안 뜨고 이렇게 삭제 버튼을
에다 갖다 대면 여기 메인 화면에서만 사라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퍼스트 EX를 가만히 클릭하고 나서 드래그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제가 만든 거잖아요. 안드로이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삭제 버튼도 뜨고 제거 버튼도 뜨는데요. 삭제 버튼은 아이콘만 없애는 것이고 제거 버튼은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 폰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앱을 제거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여기 안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자, 잘 올려볼게요. 사라졌죠? 없어졌습니다. 이 포 버튼은 제가 따로 예제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실행하면 지금 실행 중이었던 게 버튼이 꺼졌잖아요. 그 실행 취소 버튼 누르지도 않았는데 아예 플레이 버튼이 다시 생겼죠. 런 버튼이.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야지만 여기에 다시 깔리게 됩니다. 자, 다시 실행이 됐고 종료 가보면 홈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여기 퍼스트 EX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제거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삭제는 그 내용만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VD 사용 방법 기본적인 거, 옆에 버튼들 나와 있는 거 해도 되고, 뭐 검색 이런 거, 그리고 가지고 놀아보시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새로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그 3번 보면은 완전한 기능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작성이라는 제목하에 실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책 보면서 하나씩 따라 하십시오. 저는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레이아웃을 가볼게요. 자, 리소스에서 RES를 뜻합니다. 거기에서 레이아웃을 가서 레이아웃에서 제가 드롭을 좀 닫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메인 이 XML이죠. 여기 보면 텍스트와 디자인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텍스트를 통해서 좀 수정을 해볼 겁니다. 텍스트 뷰 자체를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교시 그러니까 앞전 동영상에서 이 전체 레이아웃을 좀 수정해 보려다가 다시 앞전으로 돌아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XMLNS 그 앞부분을 드래그를 한 후에 제가 수정을 할 텐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수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 제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대문자 L만 타이핑을 했더니, 자, 다시 대문자 L을 타이핑했더니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탭키를 눌러서 완성을 시켜주면 그 아래쪽에 하단에도 리니어 레이아웃이 보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2번 라인에는 리니어 레이아웃만 써 있고 11번 라인에는 슬래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써 있죠. 이게 시작 태그와 끝 태그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는 요소로서 버튼을 하나 넣어 볼 건데요. 그래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라는 표시로서 제가 탭을 줘서 안으로 더 넣었습니다. 이거는 뭐 꼭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보기 좋게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태그의 시작은 뾰족 가로를 통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뾰족 가로 치고 제가 버튼을 할 건데요. 마침 버튼이 자동 완성에 뾰족 가로만 했는데도 보이길래 자, 화살표를 내려서 버튼을 선택하고 제가 탭키를 눌러서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버튼을 만드는 순간 버튼은 형체가 화면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튼의 네모난 형체가 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콜론 레이아웃 위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레이아웃 하이트, 즉 버튼은 네모 모양의 상자인데요.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주어져야 그게 화면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드는 가로 사이즈, 그리고 하이트는 세로 사이즈인데요. 이거를 상대적인 사이즈로 줬을 때 매치 패런트 워랩 컨텐츠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치라는 것은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ents라는 것은 부모란 뜻이죠. 제가 앞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디자인 탭에서 봤을 때 그 컴포넌트들을 위치시키는 트리다라고 하면서 왜 트리를 사용했냐면 어떤 가지 안에 가지 요소들 또 가지 안의 요소들 이렇게 그 안에 포함된 것들 하면서 나무 모양으로 구성이 가기 때문에 트리라고 용어를 썼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그 트리에서는 자식들, 부모 이런 용어들로서 표현하는 포함된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을 자식들이라고 본다면 포함하고 있는 것을 부모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with가 match parents 하면 부모에 맞추기란 뜻인데요. 그러면 가로 크기가 부모에 맞춘다? 이 버튼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리니어 레이아웃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버튼의 가로 크기를 맞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매치 패런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로도 매치 패런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은 가로와 세로 크기가 이 레이아웃 크기만 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버튼에 이름이 없으면 좀 안쪽 그 버튼인지 잘 모르 무슨 버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안드로이드하고 자, 제가 탭키를 눌러서 안드로이드 완성시키고요. 이참에 하나 외우고 갈 게 있습니다. 버튼이든 텍스트 상자든 간에 화면에 나타내주는 어떤 그 글씨는 텍스트 속성이더라. 그래서 제가 텍스트 속성하고 는 이퀄은 타이핑 하지도 않았어요. T까지만 타이핑 했는데 그리고 자동 완성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골뱅이가 있어요. 자, 앞 시간에서 제가 골뱅이라는 것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가져다 쓸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의 이름을 그 app 네임으로 쓰겠다 그러면 first ex가 되겠다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냥 글씨를 써도 돼요. 버튼 1 이렇게. 자, 이렇게 이름을 갖다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그냥 글씨로 버튼 1 또는 버튼 A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그만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 태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끝 태그는 슬래시를 하고 뾰족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버튼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버튼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 디자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버튼이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뭔가 막 변하죠. 이 전체가 버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치 패런트를 했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에 맞춰버린 거죠. 자, 실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게 버튼이에요. 이게. 색깔이 바뀌는 게 버튼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버튼인지 그냥 실행 화면에 글씨만 하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버튼에 그러면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끝 태그 앞에서 엔터키 치고 하나 더 추가하겠는데요. 자, 안드로이드 하고요. 이거 내려가는 거에서 쭉 골라보면 그 어떻게 하면 배경색을 넣을 수 있을까 그걸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배경색은 백그라운드거든요. 바로 B를 타이핑해서 백그라운드를 넣어 볼게요. 자, 컬러로 저장하고 있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컬러를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컬러 안에 저장되어 있는 퍼플색을 좀 써볼까요? 이거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고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는 이거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는 색을 한번 써볼까요? 자, 잠깐만 제가 컬러스라는 XML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봐볼게요.
컬러 여기 보면 빨간색 이 색은 좀 세팅이 되어 있네요. 컬러 네임에 컬러 액센트하고 컬러 프라이머리 다크, 컬러 프라이머리로 이런 색이 되어 있네요. 이 색을 이름을 아예 갖다 써볼게요. 빨간색을 한번 갖다 써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골뱅이를 치면 고를 수 있어요. 여기서 컬러 액센트 색을 한번 갖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 전체가 버튼이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빨간색이 돼야겠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번에는 다시 텍스트로 가서 매치 패런트를 하지 말고 그러면 글씨 그 버튼 글씨, 자, 안드로이드 글씨가 지금 쓰다 말았는데 텍스트 안드로이드 글씨에다가 버튼 A라는 글씨를 아까 여기 또 썼네요. 아래 있었는데 네, 버튼 A라는 글씨가 빨갛게 그렇게 백그라운드니까 배경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요. 배경이 전체가 그 다 차지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치 패런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워랩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WRAP예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W를 바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은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한 글자씩은 입력을 해주시면 빠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부터 안드로이드 콜론 하고 레이아웃부터 입력을 하셔야 레이아웃 위드는 하면서 월의 컨텐츠, 뭐 매치 패런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의 컨텐츠를 눌렀는데요. 이것은 그 버튼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에 의해서는 버튼 A가 되겠는데요. 그 글씨 크기만큼만 가로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지금 매치 패런트가 세로는 길게 레이어만큼 커져 있는 상태예요.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세로는 위와 아래가 꽉 닿아 있겠고 가로는 글씨 크기만큼만 크기가 넓어져 있겠네요. 이렇게 해요. 버튼 A 크기만큼만 그리고 위아래가 다 닿아 있게.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만들어져 갑니다. 따라서 왼쪽 벽에 딱 붙어있는 모양꼴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하이트도 월의 컨텐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 실행. 그러면 가로 세로가 모두 버튼 A라는 글씨에 맞게 크기가 조정이 되겠죠. 이렇게 버튼 A가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이다 보니 자, 버튼을 하나 또 만들면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버튼 이제 이번에는 제가 버튼 B라는 이름을 가진 버튼을 만들 거고요. 이 버튼은 색깔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컬러 부분을 백그라운드 부분을 삭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둘 다 월앱 컨텐츠니까 버튼 크기에 맞춰지는 버튼 글씨의 크기가 맞춰지는 그런 버튼이죠. 그래서 버튼 A, 버튼 B 이렇게 그 리니어는 차례대로 그러다가 옆에가 다 차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을 바꾸고 버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버튼하고 유사한 기능이 텍스트 상자 앞부분에 봤던 텍스트 상자 기억나시나요? 텍스트 뷰. 텍스트 뷰도 이 버튼하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텍스트 뷰는 클릭하거나 이랬을 때 뭔가 발생하는 것은 없겠죠. 자, 이번에는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를 볼게요. 기능을 실행하려면 T맵에 대한 제 폰에서 또 특정 단어에 반응을 해서 저 멀리 가져다 놓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에서 버튼을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특정 동작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버튼을 이 코드에서 불러서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이 코드에서는 버튼을 정의하고 그 버튼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버튼을 불러올 수 있는, 자, 자바에서 원래 버튼을 선언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버튼을 선언할 때 보통 이렇게 선언하죠. 자, onCreate, 그러니까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사용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버튼 선언하면 되는데, 자, 버튼 클래스. 자, 클래스니까 대문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 클래스 모양으로 btn 또는 버튼. 제가 이거는 이제 지금 말하는 그 소문자 버튼은 지금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쓰긴 썼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짓는 그 변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교재대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럼 버튼 1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버튼 클래스 타입의 버튼 1이라고 이건 변수를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 1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원래 자바 코드로 정말 버튼 1을 객체를 생성해 낼 수도 있어요. 자, 이 버튼 클래스 타입의 어떤 가리킬 수 있는 변수를 만들었지만 이제 진짜 객체 뉴하고 찍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술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이미 버튼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디자인으로. 자,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set 컨텐츠 뷰에서 리소스에 있는 레이아웃 액티비티 메인을 가져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액티비티 메인 안에 우리가 버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버튼하고 이 버튼을 연결하면 되는데 이 액티비티 메인에 있는 버튼에 가봤더니 거기서 연결할 만한 식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버튼을 만들 때 화면에 나오는 글씨도 만들어 놨지만 이거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지 이거를 다루는 아이덴티파이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화면에 그냥 보여주기만 할 뿐일 때는 굳이 이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화면에 보여줄 걸 떠나서 이거를 코드에서 제어를 해야겠다. 그럴 때는 가져와서 불러도 주고 이럴 이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 A만 제가 이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하고 쭉 내려가서 한번 골라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안드로이드 땡땡하고 바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디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이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라고 써도 되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골라도 된다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아이디 하면 기존에 있는 아이디를 가져다 쓸 때는 골뱅이만 쓰지만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일 때는 플러스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슬래시 하고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btn 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 첫 번째 버튼 A라는 이름이 나오는 버튼은 이름이 btn이에요. btn. 이렇게 이름을 주고 자, 두 번째 버튼은 제가 불러다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안 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가서 btn이라는 이름을 가진 버튼을 여기 코드 버튼 1이라는 거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계속 타이핑을 할 건데요. 일단 버튼 1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변수가 되겠죠. 자, 변수에다가 연결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변수 이퀄 하고 제가 좀 띄어쓰기를 해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조금 커지지 않았어요? 제가 글씨 키우는 거를 잠깐 동영상 올리면서 올리는 도중에 좀 찾았습니다. 그게 세팅이 파일 메뉴에 있었는데 제가 다른 데 자꾸 찾다 보니까 못 찾았던 거죠. 파일 메뉴 가보면 세팅이 있어요. 이 세팅. 여기에서 글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1은 하고 연결을 해주는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리소스에 있는 아이디들만 저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소스에 있는 아이디 중에서 제 btn
하고 연결을 해줄 건데요. 그거를 여기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메소드가 그 리소스에 있는 것들 중에서 특정한 걸 찾아다 가져다 주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를 이용할 겁니다. 그 메소드 이름은 find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는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단어는 대문자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입에 딱 닳게 외워버리십시오. 근데 여기서 힌트를 주니까 뭐 안 외워도 돼요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장 기본으로 쓰는 것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find view by id 라고 외워두세요. 이게 뭐냐면 아이디로서 찾아 가져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로서 찾아 가져옵니다 라는 거니까 이 메소드의 가로 안에는 당연히 아이디를 넣어주셔야겠죠. 그래서 리소스에 있는 아이디에 저장되어 있는 그래서 점점점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btn으로 저장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문장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디의 리소스에 있는 아이디들 모음에서 btn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것을 찾아서 이 버튼 1에 연결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 가로에서 캐스트 연산 썼습니다. 버튼 타입으로 지금 클래스 버튼 타입으로 조정까지 해서 가져오면 완벽하게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번엔 동작을 심어 볼 건데요. 여러분이 그 이벤트 액션에서 자바 시간에 배운 걸 생각을 떠올리시다 보면 리스너라는 거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리스너는 우리가 그 동작을 기술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너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클릭할 때, 뭐 드래그 할 때, 그러니까 마우스, 키보드 등등등 리스 처리하는 게 좀 다른데요. 이거는 클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on 클릭 리스너에서 구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또 외우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클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어디에 기술하면 그 버튼이 클릭했을 때 불러다 갖다 주마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클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걸 기술할 수 있는 곳은 on 클릭 리스너예요. 그럼 on 클릭 리스너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요, 만들어요. 그럼 그 만들어진 것을 어디에 장착을 시켜야 되냐면 버튼 1에 장착을 시켜줘야겠죠. 자, 지금부터 할 것은 교재 100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건데요. 버튼 1에 그 장착을 시키면서 리스너를 타이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 처리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액션 처리를 객체에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체의 액션 처리를 연결하면서 액션 내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 하나의 객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똑같은 기능을 가진 객체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럴 때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객체에 연결을 하면 되죠. 그럴 때는 액션 리스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객체마다 set 리스너 연결, set 리스너 연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단 하나만 동작을 하고 말하는 다른 동작이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일 때는 그냥 리스너를 연결하면서 동작 기술을 하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튼 1에 리스너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1점 하고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버튼 1점 하고 연결한다는 것은 세팅한다 라는 것에서 set, get 이렇게 시작하는 메소드가 대부분인데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는 정보를 알아오는 거, set 하고 시작하는 메소드는 설정하는 거, 연결하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et 하고 on 클릭 리스너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on 이렇게 타이핑하면 자 클릭 리스너 이 부분 여기에 있네요. 자, on 클릭 리스너 하고 이제 만들어진 리스너를 저다 써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리스너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자, 새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new 하고 찍어내는 거죠. new 찍어냅니다. 그러면 on 클릭 리스너는요. 이 앱에서는 가장 큰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 그 앱에서는요. 뷰 단위로 움직이죠. 그래서 제일 상단위에 있는 것이 뷰입니다. 뷰가 갖고 있는 on 클릭 리스너 타입으로 찍어낼 겁니다.
자, onClick 리스너. 자, 뷰가 가지고 있는 onClick 리스너 타입으로 new하고 찍어냅니다. 이게 생성자가 되면서 이제 집합교 열고 여기서부터 집합교 닫히고 이 안에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타이핑을 하는데 보통 집합교 열고 닫히는 거 타이핑할 때 이렇게 엔터키 치고 타이핑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집합 여기서 onClick 리스너하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가로 안에 매개 변수로 들어가면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술 들어갈 겁니다. 이제 onClick 리스너에서 그 자바에서도 똑같은데요. onClick 리스너에서 반드시 꼭 구현을 해줘야 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onClick 메소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onClick 메소드는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거고요. onClick 메소드는 그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거라서 오버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ublic하고 public void onClick. 자, 퍼블릭은 외부에서 사용 가능해야 되니까, 접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void는 리턴 타입이 없고요. 왜냐면 뭔가 되돌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화면에 간단하게 출력, 간단히 금방 출력하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onClick이라는 메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이제 화면에서 누군가가 클릭하면 뷰 단위가 이벤트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뷰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자바에서는 이벤트가 넘어오죠. 여기서는 뷰가 넘어옵니다. 자, 뷰가 V라는 이름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또 기술이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에 간단하게 그게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토스트 메시지를 이용할 겁니다. 자, 토스트 make 텍스트. 예, 토스트에서 있는 make 텍스트를 이용해서 컨텍스트에서 조금 컨텍스트 toast.make text 그다음에 get application context. 여기 있는 make 어플리케이션을 알아와야 구조를 알아와야 뿌려주니까 get application. 자, context. 그 get application context는 제가 우리가 짜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알아오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개 변수는 이제 화면에 나갈 글씨 버튼 A를 눌렀네요. 자, 이렇게 화면에 나갈 글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글씨를 보여줄 건지, 이건 원래 짤막하게 보여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토스트 기간 토스트 점 그다음에 랭스 길이를 정해 보겠습니다. 랭스 숄트 짧게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점 그다음에 쇼. 네,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가 끝났는데 이제 에러가 없이 동작이 돼야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빌드 아웃풋 보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보이고요.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행. 그럼 제가 버튼 A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버튼 A를 눌렀네요. 금방 메시지 보이고 사라지죠? 이렇게 해서 동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꼭 외워둘 게 뭐냐면 레이아웃과 코드가 같이 움직여서 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만들었던 그 뷰, 즉 하나의 액티비티가 뷰라고 했습니다. 그 액티비티를 화면에 가져오는 것이 set content view 외우십시오. 그래서 set content view 해서 r.layout.activity 가져오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그 레이아웃에서 표현되었던 버튼들을 여기에서 가져올 때 특정 메소드 find view by id 이걸 이용해서 id 이름으로써 연결을 시켜서 이 코드에서 따로 정해놓은 변수와 연결을 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동작 기술하는 거 onClick 리스너 하나 배우셨는데요. 지금 배운 것은
뷰에서 제공하는 온클릭 리스너를 구현하는데 반드시 꼭 구현해야 할 메소드, 온클릭 메소드를 구현한 거를 공부했습니다. 이 온클릭 같은 경우는 자바 코드가 아니라 XML에서도 구현 가능하긴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코드에서 재현을 하기로 그렇게 지향하는 바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거는 아주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코드로 저에게 PPT 자료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VD 명칭 사용 방법 쭉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작성 방법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스트링 그 자원 만드는 거, 그리고 버튼 만들고 월의 컨텐츠 매치 패런트 그 차이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화면 디자인 하고 나서 이제 코드에서 제어하는 거. 이거는 제가 버튼을 추가했을 때 위에서 임포트 저절로 잡아주는 건데요. Alt 엔터를 눌러라 그러면 그 버튼 클래스에서 마우스 갖다 대고 Alt 엔터 치시면 위에 클래스 임포트 해줍니다.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저절로 다 잡아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클릭 메소드를 완성을 해서 제가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해본 상태입니다. 제가 만든 것은 버튼이 그 작게 모두 월의 컨텐츠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된 거고 글씨에 맞게 된 거고 지금 이 화면은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높이는 월의 컨텐츠인데 너비, 위드는 지금 패런트에 맞춰진 거죠. 매치 패런트에 맞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들은 이제 그 참고로 보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부터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좀 보도록 하고, 이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뛰어넘어도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구성해 보면 지금 자바 폴더, 그 다음에 뭐 제너레이트 폴더 있는데, 제너레이트 폴더는 보지 마시고, 위에는 자바 폴더. 리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소스 위에 폴더 제가 설명을 1차 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니페스트는 나중에 제가 공부할 때 그때 볼 겁니다. 자, 과제입니다. 과제는 저희가 이제 리소스 폴더가 화면에 보이는 게 몇 개 없지만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내가 추가로 만들어서 폴더 만들어서 관리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보시든 매뉴얼을 찾아보시든 해서 조금 더 찾아보셔서 과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과제 작성 기간은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한글로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이번 주도 좀 장황하게는 나갔으나 그래도 초기에는 설명이 좀 자세히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길게 작성을 했습니다. 1차 동영상이 좀 시간이 1시간 10분이다 보니 학생들이 놀래서 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본이 좀 잡혀 있을 상태에서는 혼자 책을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은 꼭 보시고요. 그리고 그 자동 완성 기능에만 너무 치중해서 하시면 다음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자동 완성을 하시면서도 중요 메소드는 꼭 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